자, 중1 교과서 읽기입니다. 천재노 1학기가 되겠고요. 3단원 언어와 국어랑 놀자가 되겠고, 자, 문법 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자, 1. 언어의 본질과 국어생활. 2. 우리말의 아웃품사가 됩니다. 좀 빠르게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자, 먼저 언어의 본질과 국어생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림 좀 볼까요? 연필 좀 빌려줘. 응, 이걸 빌려줄게. 그리고 의사소통한다는 얘기죠. 그치? 예,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다. 패스. 패스. 자, 언어의 본질 탐구하기. 언어의 자의성을 탐구해보자. 자, 미리 이야기할게요. 자의성은 뭐냐면, 언어는 이 기호가 있고, 이 뜻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말의 기호는 한글. 즉, 기호와 뜻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임의적으로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 우리 시가 먹자. 이건 시가가 아니라 수박이야. 우리 고모가 중국에 다녔는데 거기서는 수박을 시가라고 하는데 영어로 워터멜론이라고 하는구나. 중국어로는 시가라고 하는구나. 그래, 수박, 시가, 워터멜론 모두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야. 바로 요게 언어의 자의성. 요것을 어떻게? 한국에서는 수박, 중국에서는 시가, 영어로는 워터멜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수박을 꼭 수박으로 부를 필요 없겠네. 이게 바로 뭡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필연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자, 딸기 마찬가지 똑같은 대상인데 한국에서는 딸기, 중국에서는 자오메이,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스트로베리, 메리 스트로베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자의성이다. 자, 패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하고요. 언어의 의미와 그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자의적이다. 필연성이 없다. 자, 일상생활에서 언어의 자의성을 설명할 수는 돼지, 우리말은 돼지, 영어로는 피그, 일본어는 부타, 독일어는 슈바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안에 중요하고요.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는 필연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맺어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한다. 자, 이거 외워야 돼가 암기입니다. 두 번째,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탐구해보자. 미리 얘기할까? 사회성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의 약속이라는 거고, 역사성이라는 것은 언어는 변화한다. 이거야. 자, 나도 오늘부터 수박을 시가로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잖아. 이게 약속이죠? 왜? 수박을 수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속이니까. 나는 아무하고도 그런 약속 하지 않았는걸. 이건 개인 간의 약속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굳어진 약속이야. 그러니 이 약속 꼭 지켜야 돼. 왜 그래야 하는데?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어려워지거든. 그렇죠?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구나. 그런데 너 옛날에는 수박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 수박이 수박이었겠지. 이걸 봐. 슈박. 이렇게 되어 있죠? 수박이 수박인 건 알겠는데 복숭아는 뭐야? 복숭아는 복숭아야. 복숭아가 복숭아가 되었다가 지금처럼 복숭아로 바뀐 거래. 자, 아하, 말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구나. 이게 역사성. 그래서 사회성과 역사성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수박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자, 1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정리해보자. 그래서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약속이므로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 다음 구조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로 바꿔보자. 서늘한 수박도 새콤한 복숭아도 없으니. 3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 자,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이게 역사성이죠. 자, 아래. 언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 약속이므로 어느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을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한다. 또한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자, 언어의 사회성과 언어의 역사성 이것도 암기해야 됩니다. 언어의 창조성을 탐구해보자. 자, 미리 얘기할까요? 언어의 창조성은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청소하면서 깜빡했네. 내가 청소 도와줄 테니까 끝내고 같이 김밥 먹으러 가자. 로봇 청소기 청소 시작. 와, 말도 안 하는 똑똑한 청소기네. 똑똑한 것은 아니야. 청소를 시작합니다라는 말밖에 못하거든.
로봇은 사람이 입력한 대로만 말하니까 사람은 새로운 표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창조성입니다. 맞아, 사람은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난 청소를 시작합니다 말고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 청소를 열심히 했더니 배가 고프네. 버블김밥은 뭐고 고블김밥은 뭘까? 김밥에 들어있는 재료에 따라 다양한 일을 만든 것 같아. 아, 버블김밥은 버섯 불고기를 넣은 김밥이고 고블김밥은 고추장 불고기를 넣은 김밥이구나. 갈비김밥도 너무 좋겠다. 새로운 김밥이 나오더라도 새로운 이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자, 이런 게 다 언어의 창조성이다. 자, 그래서 앞에 활동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일상생활에서 언어의 창조성을 설명할 수 있는 예를 친구들과 함께 찾아보자. 우유 마시자와 수박 먹고 싶어요라는 각각의 문장을 배운 아이가 우유 먹고 싶어요와 같이 배운 적이 없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뭐다? 언어의 창조성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미 알고 있는 언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자, 언어의 본질을 바탕으로 국어생활 살펴보기. 다음 상황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본질을 이야기해보자. 여름이구나. 열매가 열렸네요. 이거는 역사성. 과거에 열매를 여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현대 국어 와서는 여름은 계절이 되었고, 나, 고마워, 땡큐, 쎄쎄. 자, 이거는 자의성이죠. 똑같은 대상, 똑같은 의미를 다른 기호, 다른 말로 표현한다. 자, 나는 이 세 단어를 이용해서 10가지도 넘는 문장을 만들 수 있어. 언어의 창조성. 나는 이제부터 눈을 코라고 할 거야. 모두 코 감아. 코를 어떻게 감니? 자, 그 임의대로 바꾸면 안 되겠죠? 언어의 사회성.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에서의 암묵적인 약속이다. 자, 다음 글을 언어의 본질과 관련해 살펴보자.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소행성을 발견한 천문학자 이태영은 그가 발견한 소행성에 통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발견한 여러 소행성에는 장영실 같은 역사 속 과학자들의 이름이나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현대적인 이학 박사학위를 받은 천문학자 이원철의 이름이 붙었다. 통일이라는 소행성을 갖게 된 일이나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과학자들의 이름을 소행성에 붙인 것이나 모두 멋지고 경사스러운 일이다. 자, 소행성에 다음 같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유를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지어 보자. 필연적 관계가 없죠? 그냥 갖다 붙이는 거지, 뭐, 임의대로. 내가 만약 새로운 소행성을 발견한다면 어떤 이름을 붙이고 싶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딸기. 예, 딸기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렇게 붙여도 되겠죠? 3. 언어의 본질과 관련지어 신문기사 내용을 살펴보자. 짜장면 표준어 됐다. 국립국어원 먹거리 등 39개 단어 표준어 인정. 방송인 정도만 자장면이라고 발음하는 짜장면이 마침내 표준어가 됐다. 국립국어원은 국민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표준어 대접을 받지 못한 짜장면과 먹거리를 비롯한 39개 단어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이를 인터넷 표준국어 대사전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규범과 실제 사용 간의 차이에서 생겨난 언어 소양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연구가 덧붙였다. 이게 뭐냐면 한자어는 된소리로 발음을 안 해요. 그래서 짜장면은 한자어가 있어. 작자미엔이라고 하는 자장면이라고 하는 게 한자어가 있어요. 한자어가 있기 때문에 짜장면으로 발음을 하면 안 되고 자장면이라고 발음한 겁니다. 이게 표준국어 대사전, 즉 표준 발음이었어. 근데 사람들이 짜장면 하니까 표준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복수 표준어야. 자장면이라고 해도 되고 짜장면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준어가 된 것은 사회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표준 발음이니, 미안. 자장면에서 짜장면이 또 표준어가 됐기 때문에 이건 변화죠. 그래서 역사성이 된 거고, 역사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사회성도 됩니다. 그래서 언어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사가 바로 짜장면 표준어 됐다. 요게 되겠다. 어디 보자. 최근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보자. 기존 표준어 개발인데 추가된 복수 표준어 개발 세발. 그러니까 막 글씨 굉장히 못 썼을 때 개발
개발세발 쓴다 이렇게 표현하죠. 날개, 나래, 눈초리, 눈꼬리. 원래는 왼쪽에 있는 게 표준어였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추가된 표준어다. 그 다음에 기존의 표준어 냄새, 뜰, 매우다인데 추가된 복수 표준어로 내음, 뜨락, 메꾸다 요렇게도 이제 표준어가 됐다. 자, 요즘 유행하는 말을 떠올려보고 그 말을 표준어로 인정할 수 있을 친구들과 토론해보자. 자, 여기는 이제 모둠 활동이니까 패스 쭉쭉. 자, 언어의 본질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판의 내용을 살펴보자. 스타일리스트는 맵시가 꾸미로 바꿔요. 맵시 가꾸미. 지난번에는 옷이나 실내 장식 등과 관련된 일에 조언을 하거나 그 일을 지도하는 사람을 뜻하는 외래어 스타일리스트를 대신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해 누리끼니 제안한 435건 가운데 맵시 가꾸비, 멋지게, 멋도우미, 맵시 연출관, 맵시 관리사 등을 후보로 하여 투표를 벌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언어 순화라고 그래요. 가급적이면은 영어를 우리말로 좀 바꿔주는 겁니다. 총 561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맵시 가꾸미는 264명, 멋지기는 84, 멋도우미는 68, 맵시 연출가는 108명, 맵시 관리사는 33명이 지지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맵시 가꾸미가 스타일리스트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말이 널리 퍼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안 쓰죠? 예. 자, 아래는 모둠 활동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찾아보자. 언어가 가리키는 의미를 언어의 내용, 말소리를 언어의 형식이라고 한다.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없는 것을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한다.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며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역사성, 언어의 창조성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패스. 자, 어휘가 있네요. 우연, 뜻하지 않은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 반대말은 필연,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사회, 같은 무리끼리 모여 이루는 집단. 반대말은 국가나 사회 전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이 사람, 개인. 생성, 사물이 생겨남 또는 사물이 생겨 이루어지게 한다. 반대말은 소멸, 사라져 없어짐. 창조, 전혀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든다. 반대말 모방,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는다. 오늘 친구와 만난 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연이었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다.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예술이 생성된다. 끊임없이 연구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발명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1-2단원 우리말의 품사 아주 중요한 것. 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패스. 이거 뭐 하라는 얘기야? 패스. 분류하는 거네요. 예. 자, 품사의 분류 기준을 알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게시판의 단어들을 분류해 보자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 있죠. 자, 품사 분류 기준은 기본적으로 의미상으로 이걸 또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요럴 때 무슨 사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으로 구분을 하고 그때 무슨 언 이렇게 구분하기로 하고 형태상으로 할 때는 두 개가 있죠. 가변어와 불변어. 형태가 변하느냐 형태가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 가변어 불변어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중요하다. 형태가 변하는 단어, 즉 방금 얘기했던 가변어. 자, 용어도 기억을 해놔야 돼요. 보다 저 그림은 볼수록 신기해. 어제 멋진 그림을 보아서 이렇게 형태가 변하죠. 그래서 가변어에는 뭐가 있니? 동사와 형용사가 있고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용언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죠. 용언은 활용하는 말, 즉 어간과 어미로 구분되고 어미 모양이 바뀌어져. 뭐 때에 따라서는 어간이 바뀌기도 합니다. 모양이 살짝. 그래서 형태가 변하는 게 가변어고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 이다도 바뀐다. 뭐뭐이다, 뭐뭐이고, 뭐뭐이어서. 그래서 가변어에는 동사,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다. 이 세 개가 있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를 우리가 아까 불변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머지 품사들이 다 불변어다. 이 나무는 정말 크구나. 공원에는 나무가 많아.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단어들을 형태가 변하는 단어, 가변어로 구분하면 막다, 예쁘다, 돌아가다, 튼튼하다. 이제 동사와 형용사 찾으면 되겠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 불변어들은 나머지 품사, 비둘기는 명사, 정말로 부사, 어머나, 감탄사, 청소기 명사, 모든 관형사, 옛 관형사, 맙소사, 부사, 매우 부사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로 구분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형태가 단어는 단어를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자, 이걸 뭐라 그래? 동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이것은 뭐라 그래요? 형용사. 동사는 막다와 돌아가다. 형용사는 예쁘다, 튼튼하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 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 중에서 어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이거는 명사지. 비둘기, 청소기가 있었고. 자, 형태가 변하지 않은 단어를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나누어 보자. 이렇게 했네요. 장인이 만든 뭐뭐뭐 물건. 자, 그러니까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긴 관형사가 들어가야 돼. 관형사. 관형사가 하는 역할은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준다. 이 물건을 만든 장인의 솜씨가 뭐뭐뭐 훌륭해. 자, 여기는 부사가 들어가야 된다. 부사가 하는 역할은 뒤에 나오는 형용사를 서술어를 수식해준다. 그래서 관형사를 뭘 꾸며준다? 체연을 꾸며준다. 체연에는 아까 뭐가 있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 거야. 이걸 꾸며주는 게 관형사고, 부사는 뭘 꾸며줘? 주로 동사, 형용사, 즉 용언을 꾸며준다. 용언이 문장에 사는 역할이 서술어죠.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정리를 했었다. 그치? 품사와 문장 성분 간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은 이 부분은 아주 쉽다. 그래서 가에는 모든 옛이라고 하는 관형사, 나에는 정말로 매우라고 하는 부사어를 써야 됩니다. 자, 아래 내용을 보자. 공통된 성질에 따라 묶은 단어의 갈래를 품사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품이 뭐라고 그랬어? 자격.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태권도 배운 친구들 1품, 2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수학도 뭐 1품 수학 이렇게 있단 말이야. 품은 자격을 나타내는 거고, 사는 말, 단어죠. 즉 단어 종류라고 생각하면 된다. 단어를 종류별로 묶은 것을 품사. 그래서 우리는 9개가 있어요. 그래서 구품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품사는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변하면 가변어, 변하지 않으면 불변어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 기능에는 뭐가 있었니? 체연, 용언, 수식언, 관계연, 독립언이 있었다. 체연을 품사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체연 역할하는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 거고,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 수식언에는 관형사와 부사, 관계연에는 조사, 독립언에는 뭐 감탄사가 있죠. 기본이야, 기본.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 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문법 공부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고, 이거 몰라, 나는 이거 안 해올래 하면은 문법이 아주 어려워진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해놔야 돼. 자, 그리고 움직임 상태나 성질, 이름 등과 같이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이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조사, 감탄사. 이게 이제 9개로 나눠진다.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울 것. 자, 명사, 대명사, 수사의 특성 알기. 자, 얘네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 체연이다, 체연. 얘네의 기능이 체연입니다. 문장 안에서 몸이 되는 말, 몸체, 말씀원. 명사의 개념. 명사란 말은 이름.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란 뜻이지.
자, 칠판, 지우개, 책상, 연필, 컴퓨터, 분필, 걸레, 사물함, 이름표 다 이름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1에서 찾은 단어들과 보기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우정, 자유, 사랑, 노력 이것도 명사죠. 근데 차이는 뭐야? 차이는 뭘까? 위에 있는 애들은 구체적인 사물이다. 그쵸? 구체적인 사물을 이름을 나타내지만 얘네들은 추상적인 거야. 요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뭐 구상명사, 추상명사 이런 말도 써긴 써요. 근데 뭐 그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몰라도 돼. 그냥 구체적인 것이다, 추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추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없는 것들, 우정, 자유, 사랑, 노력 이거 우리가 현실에서 만질 수 없잖아. 그쵸? 이런 사물이 없잖아. 이런 게 추상적인 거야. 끝말잇기, 기차, 차림새, 새참, 참말, 말장난, 난리 이렇게 써놨네. 자, 대명사는 뭐니? 명사 대신 쓰는 게 대명사죠. 명사 대신 쓰는 게 대명사.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단어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적어보자. 과학실에서 왜 다녀왔어? 거기에서. 자, 이건 장소를 나타나지? 어디입니까? 과학실. 과학실을 받아주는 말이야. 그래서 대명사. 이것이 너의 필통이니 이것은 뭐니? 뒤에 있는 필통을 가리킨다. 역시 대명사죠. 그것은 나의 필통이야.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볼까요? 대명사 종류는 뭐가 있냐면 이거 정리하자. 앞에 명사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보통 명사가 있고 일반적인 사물들, 그 다음에 고유명사가 있고 고유명사는 사람 이름이나 지명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의존명사가 있고 의존명사는 혼자 못 쓰는 명사가 있어. 뭐뭐뭐 것, 뭐뭐뭐 따름, 뭐뭐뭐 만큼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또는 뭐 단위명사도 의존명사가 되는 거지. 그치? 뭐 한 개, 두 개, 한 명, 두 명 이런 것들 다 의존명사다. 자, 대명사는 뭐가 있습니까? 지시대명사가 있고 이것저것 그것 사물을 지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장소를 이렇게 지칭하는 말들도 있죠. 이렇게 가야겠다. 지시대명사 안에 사물을 지시하거나 장소를 지시하는 것. 사물은 이것저것 그것 어느 것. 장소는 여기저기 거기 어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인칭대명사가 있지. 인칭대명사는 다시 세 가지. 1인칭, 2인칭, 3인칭 대명사가 있죠. 나, 너 또는 뭐 그, 그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와 이것은 지시대명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 너하고 나는 인칭대명사에 해당이 되고 자 그것도 마찬가지 지시대명사에 해당이 되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다음 페이지.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채우고 제시된 단어들의 공통된 특성을 이야기해보자. 사람을 대신 가리킬 때 나, 너, 그, 그녀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인칭대명사. 사물을 대신 가리킬 때 이것, 그것, 저것 그리고 장소를 대신 가리킬 때 여기, 이곳, 거기, 그곳, 저기, 그곳 얘네들을 뭐라고? 지시대명사.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된다. 공통된 특성은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킨다. 자, 이번엔 수사. 수사는 두 가지가 있죠.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낸다.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를 양수사라고 하고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를 서수사라고 한다. 순서니까. 그러니까 서수사만 좀 알면은 뭐 양수사는 그냥 따라오겠지. 그치? 서수사는 뭐니? 뭐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제1, 제2, 제3 이렇게 가는 것을 서수사라고 한다. 자, 이거 노래가 있네요. 하나는 뭐니? 하나는 해지. 둘은 뭐니? 둘은 콧구멍. 셋은 뭐니? 셋은 지게다리. 넷은 뭐니? 넷은 법상다리. 다섯은 뭐니? 다섯 손가락. 여섯은 뭐니? 여섯은 파리다리. 일곱은 뭐니? 일곱 북두칠성. 여덟은 뭐니? 여덟 문어다리. 아홉은 뭐니? 아홉은 여우꼬리. 열은 뭐니? 열은 오징어다리. 뭐 어쩌라고. 예.
자, 다음에서 미줄진 단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생각해보자. 달걀말이 만드는 방법, 2, 3인분, 조리시간 15분, 주재료, 달걀 5개, 당근, 대파, 양념재료, 소금 약간, 식용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놨죠. 이게 순서를 나타낸단 말이야, 순서를. 그래서 이거 서수사야, 서수사. 달걀 5개에 소금과 썰어놓은 당근과 대파를 넣고 젓가락으로 저어서 잘 섞어주세요. 달군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 뒤 재료를 넓게 펼치듯 붓고 약한 불에서 익혀주세요. 팬을 약간 기울이고 가장자리가 살짝 익으면 그 부분만 말아주세요. 달걀을 익히려면 끝까지 말아 올려 달걀말이를 완성하세요. 끝으로 먹기 좋게 썰어준 완성. 그래서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서수사에 해당이 된다. 자, 명사, 대명사, 수사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문장에서 기능은 체언입니다. 몸통이 되는 말이야. 그럼 문장에서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니? 체언이 어떤 역할을 하니?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그렇죠? 주어는 문장의 주체,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 보어는 되다 아니다를 보충 설명해 준다. 자, 볼까요? 논이 끝난 곳에 도랑이 하나 있었다. 소녀가 먼저 뛰어 건넜다. 그러니까 소나기네. 거기서부터 산미까지는 밭이었다. 수숫단을 세워놓은 밭머리를 지났다. 저게 뭐니? 원두마. 여기 참외 맛있니? 그럼 참외 맛도 좋지만 수박 맛은 더 좋다. 하나 먹어봤으면. 도랑 명사고, 하나는 수사고, 그 다음에 거기 대명사고, 수숫단 명사고, 여기 대명사, 수박 명사. 이렇게 품사 구분해 주면 되겠지. 다음,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고 그 단어들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 철수가 청소를 한다. 주어 역할이죠. 그가 청소를 한다. 내가 청소를 한다. 셋이 청소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다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나는 사과 동생 저것을 좋아한다. 여기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 셋에 넛을 더하면 7이 된다. 자, 되다 아니다를 설명해 주니까 여기는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지. 동생은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다. 막내가 아니다. 역시 마찬가지. 아니다를 보충 설명해 주니까 보호 역할을 한다. 자, 따라서 이거 중요한 거고,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체언이라고 하고, 체언, 몸체자, 말씀원자. 그래서 몸이 되는 말,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했어요. 체언은 문장에서 사용될 때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 체언은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주어, 동작의 대상, 목적어, 되다 아니다 앞에서 문장을 보충하는 역할, 보어. 그러니까 주체는 주어고, 동작 대상은 목적어고, 보충하는 역할은 보호다. 중요해. 아주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워둘 것. 암기, 암기. 다음 내용. 동사, 형용사 특성 알기. 동사, 형용사의 개념과 특성 알아보자. 다음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가 적절한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알맞은 형태로 써보자. 짜다, 하얗다, 없다, 길다, 잡다, 둥글다. 이름이라네. 여인들이 하얀 저고리를 입었다. 자, 하얗다가 하얀이 됐다. 그쵸? 모양이 바뀌었어. 즉, 가변이란 얘기야. 자, 한 여인이 긴 실에 풀을 먹이고 있다. 한 여인이 옷감을 짜고 있다. 둥근 바구니에 실테라가 담겨 있다. 아이가 할머니 허리끈을 잡고 있다. 할머니가 아기를 업고 있다. 자, 이렇게 동사, 형용사는 모양이 바뀌죠. 제시된 단어들을 다음같이 나눠보자. 움직임, 동사, 짜다, 없다, 잡다. 상태, 성질 나타내는 단어, 형용사. 하얗다, 길다, 둥글다. 자, 위에서 분류한 단어들의 형태를 보기와 같이 바꿔보고 이를 바탕으로 동사와 형용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일하다, 일하자. 지금부터 일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사인 경우는 청유형으로 쓸 수 있지. 뭐뭐 하자. 그리고 명령형도 쓸 수 있어. 그치? 그런데 형용사는 청유형 쓸 수 없어요. 청유가 안 되고 명령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동사하고 형용사 구분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쓰는 말들이 있지, 그치? 행복하자,
건강해라, 행복하자 이런 말들을 쓴단 말이죠. 다 틀린 표현이다. 왜 그래? 건강하다와 행복하다는 형용사야. 형용사이기 때문에 청유와 명령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쓰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돼? 건강하게 지내라, 행복해져라 이렇게 써야 돼. 행복해지자 이렇게 써야 돼요. 아워지다를 써서 이걸 동사로 바꾼 다음에 명령과 청유를 써야 돼. 건강해라, 행복하자 이게 다 틀린 표현이야. 자, 보기를 참고하여 제시된 단어의 품사를 적고 문장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단어를 바꿔 써보자. 날새다는 형용사네. 물총새가 물속으로 날새게 뛰어들었다. 자, 이거를 알아야 돼. 얘네들은 용언이라고 얘기를 했죠. 용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니?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어. 이게 바로 뭐다? 활용하는 거야. 용언은 활용이니까 먹다, 먹고, 먹니, 먹자 이렇게 활용을 하지. 앞에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게 어간이고 뒤에 활용할 때 변하는 게 어미다. 그러면 이 날새다는 어때요? 날새다는 날새다, 날새고, 날새니, 날새개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개는 어미야, 어미. 날새가 어간이고. 그럼 이 개가 무슨 어미입니까? 날새개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네. 뒤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개를 부사형 어미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지. 부사형 어미. 왜냐면 이 날새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문장 안에서 부사어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까. 자, 그럼 따뜻하다. 얘는 따뜻한 말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따뜻하다도 마찬가지야. 기본 형태가 따뜻하다고. 여기에 뭐가 왔어? 니은이 왔네. 그리고 어말어미가 왔다. 그러면 이때 니은이 뭐니? 아니구나. 쏘리. 잘못했다. 니은만 왔네. 이때 니은이 뭡니까? 바로 관형사형 어미지. 관형사형 어미. 관형어로 만들어준 거야. 이 따뜻하다라는 형용사를. 자, 뒤에 있는 말을, 체연인 말을 꾸며주고 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자, 봤다는 동사고 상대 호의를 뭐뭐 할 줄 모르는. 마찬가지야. 기본 형태가 봤다고 여기에 뭐가 왔어요? 을이 왔어, 을. 그러면 을이 뭔데? 이것도 마찬가지 관형사형 어미다. 왜냐하면 받을은 관형어거든. 뒤에 나오는 의존명사 주를 수식해준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용어는 어간 어미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활용하는 말이야. 그럼 뭐가 활용해? 뒤에 있는 어미가 활용한다. 얘가 바뀌어야지. 어미가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문장 안에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알맞게 쓸 수가 있는 거다. 이거를 꼭 명심을 할 것. 자, 견디다 동사고요. 오늘 하루만 견디면, 견딘다면 내일은 밝은 태양이 떠오를 거야. 자, 여기는 연결어미지, 연결어미. 뒤에 있는 내용과 이어줬어요. 이럴 때는 이제 조건 또는 가정의 연결어미를 썼고, 자, 높다는 형용사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많지만, 자, 높고 높은 이때 고는 연결어미고 말을 이었어. 뒤에 있는 은은 높은 하늘이기 때문에 얘는 관형사형 어미네. 갑자기 조금 어려워지죠? 물론 여기까지 뭐 공부를 안 해도 되지만 이왕에 공부하는 거 지금 같이 공부하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쉬운 거야. 이거를 명심해. 용언이 뭐라고? 활용하는 말이었어. 뭐가 활용한다? 용어는 어간 어미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미가 바뀌는 거야. 말꼬리가 바뀌는 거야. 이게 용언이란 얘기지. 자, 그러면 이때 말꼬리가 왜 바뀌어? 문장 안에서 적당한 모양으로 바뀌어야지만 이 말을 쓸 수가 있거든. 알겠죠? 그래서 뒤에 어간 뒤에 붙는 어미가 무엇인지는 문장에서 어떤 형태로 쓰이고 있는가를 보면은 찾아낼 수가 있다. 자,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활용이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쳐보자. 누나 설거지하다가 그릇 깼어. 그릇을 깨면 안 돼. 틀렸죠? 기본 형태가 뭐야? 되다지 되다. 되다에 뭐가 와야 돼? 어미를 붙여야 되는데 안 돼. 이렇게 해야죠.
근데 여기 지금 어미가 빠져 있잖아. 그래서 얘를 축약해서 안 돼. 이렇게 쓰거나 안 돼요. 이렇게 하거나. 그치? 보통 우리가 축약해서 돼로 쓴다. 그릇 깬 거 엄마한테 이르지 마. 자, 얘는 기본 형태가 뭐야? 이르다지, 이르다. 이르다니까 여기에 뭐지 마. 이렇게 써야지. 이르지 마. 내 동생 지금처럼 착하자. 안 되죠? 왜? 착하자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총용으로 쓸 수가 없어. 그럼 지금처럼 착하게 지내자. 이렇게 다른 말로 붙여주거나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보자. 중요한 거. 동사, 형용사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한다. 용언, 활용하는 말. 용언은 문장에서 사용될 때 그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용언은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와 같이 주로 사물이나 사람의 상태, 성질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뭐야? 서술어. 그래서 동사, 형용사가 문장에서 뭘로 쓰인다? 서술어로 쓰인다. 자, 이번엔 관형사와 부사의 특성. 자, 미리 얘기하자면 관형사, 부사는 수식어이죠. 다른 말을 꾸며준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관형사가 뭘 꾸며주느냐 이걸 알아야지.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준다. 체언에는 뭐가 있었어?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요거 꾸며주면 관형사란 얘기지. 부사는 뭘 꾸며줘요? 부사는 용언도 꾸며주고, 즉 동사, 형용사 꾸며주는 거지. 또 관형사도 꾸며주고, 다른 부사도 꾸며주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수식언, 꾸며주는 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럼 보자. 밑줄 친 단어에 유의하여 다음 문장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자전거가 지나간다. 새 자전거가 지나간다. 새가 꾸며주는 것은 자전거니까 얘는 관형사죠. 새 자전거가 쌩쌩 지나간다. 자, 쌩쌩이 꾸며주는 것은 지나간다. 서술어, 즉 용어를 꾸며주니까 얘는 부사어네. 부사네. 분사는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의미가 좀 어떻게 돼요? 의미가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해진다. 밑줄 친 단어들의 공통점, 다른 말을 꾸며주는 거고. 자, 새, 온, 일찍, 어떤, 바짝, 가장. 나는 발표를 앞두고 입이 바짝 말랐다. 부사. 서술어 꾸며주니까 부사. 연지는 일요일인데도 일찍 일어났구나. 역시 부사. 나는 작년부터 새 가방이 갖고 싶었다. 자, 명사 꾸며주니까 관형사.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 온 힘 명사 꾸며주니까 관형사. 너는 어떤 과일을 가장 좋아하니? 어떤 과일을 꾸며주니까 관형사. 가장 좋아하니? 서술어 꾸며주니까 부사. 이렇게 정리되지. 다음 체언을 꾸며주는 거 새, 온, 어떤. 그래서 얘네들은 관형사. 용어를 꾸며주는 애들 일찍, 바짝, 가장. 얘네들은 부사. 자, 밑줄 친 두 단어를 비교하여 관형사의 특성을 알아보자. 새 신발, 작은 신발. 자,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새는 품사가 관형사야. 품사가 관형사고 문장 성분이 관형어야. 자, 요거 한번 구분해 볼까? 품사는 단어의 종류를 나타내. 그렇죠? 단어의 종류를 나타내서 9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은 문장의 구성입니다. 문장 구성 요소야. 자, 문장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바로 이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지. 그치?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는데 문장 성분은 문장 구성 요소이면서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해. 그래서 이런 애들을 문장 성분을 무슨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 품사는 무슨 사 이렇게 구분하지. 때문에 새 신발, 새는 관형사야. 그래서 신발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문장 성분은 뭐다? 관형어야. 작은은 자 얘는 원래 모양이 뭐니? 원래 모양이 작다죠.
근데 은이 붙었네. 어미가 붙어서. 그런데 작은은 품사가 형용사야. 그쵸? 상태 성질을 나타낸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뒤에 나오는 신발을 꾸며주고 있다. 자, 명사 꾸며주는 애들은 관형사로 얘기를 했지. 문장 성분, 기능은 관형어입니다. 그래서 품사는 형용사고 문장 성분은 관형어다. 이거 생각하면 돼,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용어는 어때요? 이 동사 형용사는 문장 성분으로 쓰기 위해서는 모양을 바뀌어야 되겠지, 그치? 어미가 바뀌지? 이게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새는 모양이 안 바뀌어요. 문장 성분을 쓸 때 안 바뀌지만 작다는 바뀌었어. 작은으로, 그치? 그래서 새는 불변어고 모양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작은은 가변어고 모양이 바뀌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 자,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가 무엇을 꾸미는지 생각해 보자. 너무 그쵸? 관형사 헌을 수식하네. 관형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부사지. 매우 높이. 자, 높이는 부사죠. 높이 뛰어오르다. 자, 부사를 꾸며주니까 매우는 부사. 과연 세용이는 훌륭한 선수로구나. 자, 문장 전체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얘도 부사.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정리하면 관형사 부사를 묶어서 수식어이라고 하고, 수식어는 문장에서 사용될 때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고, 수식어는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꼭 기억해 둘 것. 아주 기초야, 기초. 다음, 조사. 다음 문장에서 단어 중에서 독립적으로 쓸 수 없는 것을 모두 찾아보자. 자, 미리 얘기할게. 우리가 구품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뭐가 있었어?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순서대로 가자.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치? 조사만 빼고 나머지는 혼자 쓸 수가 있다. 조사만 빼고. 조사는 앞말에 붙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띄어쓰기 할 때 이렇게 하면 돼. 품사에서 나머지는 싹 다 띄어쓰고 조사만 앞말에 붙이면 그게 띄어쓰기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실한 학생이다. 그래서 는과 이다가 조사가 되는 거고, 경복궁에 관광객이 많다. 에와 이가 조사가 된다. 자, 다음 문장을 비교하고 문장의 의미가 무엇 때문에 달라지는지 생각해보자. 개미가 사자를 물었다. 개미를 사자가 물었다. 이렇게 놨죠? 바로 얘 때문에 가를 늘가 바꿔놨어. 그치? 조사를 바꿔놓으니까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조사는 앞에 단어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조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관계언이라고 한다. 우리가 동사, 형용사는 용언이라고 했죠? 조사는 관계언이야. 단어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기 때문에.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조사의 특성. 체언과 결합하여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중요하다.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생각해보자. 민재는 밥을 느긋하게 먹었다. 민재가 밥은 느긋하게 먹었다. 민재가 밥을 느긋하게는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느는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낸다. 즉 주어임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 밥은 느긋하게는 이거는 뭐야? 강조의 의미가 있지. 이게 뭐냐면 조사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습니까? 격조사가 있고, 격조사는 문장 성분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자, 우리가 앞에서 문장 성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문장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 거야. 그게 문장 성분이었어. 그래서 격조사는 문장 성분으로 만들어주는 조사야. 그 다음에 보조사라는 애들이 있는데, 보조사는 뜻을 보조한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민재가 밥은 느긋하게 먹었다. 자, 그러면 다른 건 좀 빨리 먹었단 얘기죠. 민재가 밥을 느긋하게는 먹었다. 강조의 의미가 있지. 그치? 이런 애들이 보조사다. 이런 애들이. 그 다음에 접속조사가 있지. 접속조사는 두 문장이나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묶는 것으로 와 또는 과가 있죠. 이렇게 조사를 구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주격조사. 사실 첫 번째는 이게 보조사긴 한데 지금 교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문장이 보조사란 얘기야. 자, 두 번째도 볼까? 민재도 춤을 추고 은지도 춤을 춘다. 민재만 춤을 추고 다른 사람들은 노래 부른다. 민재마저 춤을 춘다. 이거 다 뜻을 가지고 있지. 그치? 민재도, 첨가의 의미. 민재만, 제한의 의미. 민재마저. 그래서 민재가 가장 마지막이었다. 이런 의미. 다 보조사.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고. 자, 다음 빈칸에 적절한 조사를 넣은 문장을 완성해보자. 우리 학교는 급식이 정말 맛있다. 이렇게 하든가. 우리 학교가 급식은 정말 맛있다. 이렇게 하든가.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게 있어. 느는 보조사고 가는 격조사야. 주격조사. 격조사고요. 주격조사. 은은 보조사야.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야. 오늘은 1번과 4번이 청소당번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때 과는 접속조사야. 만약에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 하면은 얘네들은 격조사, 부사어임을 나타낸다. 선이가 동생에게 이렇게 쓰면은 둘 다 격조사고 선이는 하면은 얘는 보조사야.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 조금 헷갈릴 거예요. 격조사하고 보조사 그리고 접속조사 이거를 구분해야 돼. 헷갈릴 수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사는 다른 말에 붙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단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 이가는 주격조사, 을은 목적격, 의는 관형격, 에게는 부사격 조사야. 부사격 조사는 굉장히 많아. 자,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조사, 은는 보조사만, 보조사도, 보조사조차, 보조사.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관계의 특성. 자,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서술격 조사 2단은 변한다.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다른 말에 붙어서 쓰인다. 명심할 것. 자, 정리. 조사는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관계언이라고 한다.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다른 말에 붙어 쓰인다. 조사 중에는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것도 있다. 얘가 뭐라고? 보조사. 다음, 감탄사의 특성 알기. 감탄사는 이건 굉장히 쉬워. 와, 오, 정말, 어머나, 야, 멋지다. 이렇게 혼자 써. 감탄사는. 어머, 에구머니, 앗, 어머나, 차가워. 이렇게 혼자 씁니다. 그래서 감탄사는 감정을 넣어 말하는 이의 놀람이나 느낌을 강하게 나타낸다. 야, 같이 가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 빨리 와. 부름이나 대답. 이것도 감탄사다. 그래서 감탄사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감정을 나타내거나 부름을 나타내거나 대답을 나타내거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감탄사는 혼자 쓰기 때문에 독립원이라고 하고 독립원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문장에서는 독립성분이라고 그래. 다른 문장 성분, 다른 말하고는 절대로 섞여 쓰지 않는다. 그래서 감탄사에서는 놀람, 느낌, 부름, 대답. 아, 예, 이런 것들. 다른 말하고 섞이지 않아요. 자, 독립원의 특성. 독립적으로 쓰이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고 독립원만으로도 문장이 성립하고. 자, 정리. 감탄사는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므로 독립원이라고 한다. 자, 뒷부분 이제 정리 부분이 되겠네. 우리말의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말의 품사는 형태의 변화를 기준으로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 있다.
우리말의 품사는 문장 안에서의 기능을 기준으로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면 체언에는 뭐가 있다고? 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에는 뭐가 있다고요? 동사, 형용사. 수식언에는 관형사와 부사. 관계어는 조사. 독립어는 감탄사. 이거 외워야 돼.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말 품사는 의미를 기준으로 9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방금 얘기했던 거 이렇게 분류를 잘 해야 되겠다. 자, 다음 빈칸을 채우며 우리말의 품사를 정리해 봅시다. 체형,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동작의 대상 등을 역할을 한 명사, 대명사, 수사. 용어, 활용하는 말, 문장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여 활용한다. 동사, 형용사. 수식어,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수식하는,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관형사, 부사. 자, 그래서 관형사가 뭘 꾸며준다? 체언을 꾸며준다. 부사가 뭘 꾸며줘요? 관형사도 꾸며주고, 다른 부사도 꾸며주고, 용언 꾸며주고, 그리고 문장도 꾸며주고. 관계어,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낸다. 조사. 독립어,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인다. 감탄사. 자,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문장에 사용된 단어 개수를 세어보자. 많지, 많아요. 종류는 9개. 자, 명, 대, 형, 관, 부 이렇게 돼 있네. 명사, 대명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모양, 형체, 형용사, 대신하다, 번갈아하다, 대명사, 이름, 명칭, 명사, 갓, 모자를 쓰다, 관형사, 버금, 다음, 돕다, 보좌하다, 부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이야기. 탁구반 전국대회 3관왕 달성. 지난 여름 우리 학교 탁구반이 학교 대표로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하여 학교의 명예를 드높였다. 남녀 복식 경기에 나간 학생 부회장 이세롬 학생은 마지막 경기에서 불리한 형세를 뒤집었고 이겼을 때 저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이 흘렀어요 라고 하며 승리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네. 예, 다 명사들이죠. 다음에 선택학습이 있네요. 활동 1. 자, 언어의 본질 이해하는 거. 난 앞으로 농장을 마당으로 할래. 하면 안 되죠. 예,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무가 맞아, 무가 맞아. 예전에는 무를 했지만 지금 뭐라고 그래? 역사성. 써놔야지. 사회성, 여기는 역사성. 토마토가 많이 열렸다. 빨간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네. 주렁주렁 열린 빨간 토마토. 다양하게 표현하죠. 창조성. 언어의 본질과 관련지어 다음 글을 이해해보자. 닉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이름을 부르기 전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왜 이 낱말은 이 뜻이고 저 낱말은 저 뜻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개라는 말이 꼬리를 흔들며 왈왈 짖는 동물을 뜻한다고 누가 적였나요? 누가 그런 거죠? 선생님이 닉이 던진 질문에 대답했다. 누가 개를 개라고 했느냐고? 네가 그런 거야. 니콜라스, 너와 나와 입안에 있는 아이들과 이 학교와 이 마을과 이 주와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자, 언어의 사회성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거야. 여기가 프랑스라면 그 털복숭이 네발텍스를 다른 말로 시앵이라고 불렀을 거야. 이거는 언어의 자의성. 우리말로는 개지, 독일어는 훈투고 이렇게 전 세계에 다른 말이 있어. 하지만 이 교실에 있는 우리가 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로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면 개는 그 이름으로 부를 테고 사회성이죠. 나중에는 사전에도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될 거야. 사전에 나오는 말은 바로 우리가 만드는 거란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어의 자의성에 관련된 거고요. 한국에서 개라고 하고 프랑스의 시행이라고 독일에서 훈투라고 이 나라마다 이렇게 부르기로 한 것은 사회성이죠. 자, 품사 특성 탐구하기. 다음 읽고 밑줄 친 단어들 알맞게 분류해보자. 밑줄 첫 것만 볼게요. 어느, 관형사. 왜 관형사야? 뒤에 나오는 나를 꾸며주고 있어요. 명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관형사. 푸성기, 명사죠. 푸성기는 들판에 자라는 야채. 가난하다, 형용사. 여보게, 자, 감탄사. 나, 인칭대명사. 의, 조사. 웃었다, 동사. 둘, 수사, 실컷, 부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장 안에서 이 단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단어의 정체를 알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중요한 게 있었네요. 네, 요 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요 틀을 알면은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교과서 읽기 마치도록 할까 하다가 또 이게 또 중요한 게 나오네. 사전 보기. 모두 01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모두가 명사로도 쓰일 때가 있고 부사로도 쓰일 때가 있다. 그쵸? 자, 그러면 명사로 쓰일 때에는 말 그대로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쓰인다는 것이고, 부사로 쓰일 때에는 용언이나 동사, 형용사 또는 서술어 또는 뭐 관형사나 문장을 수식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예문 한번 볼까요? 식구 모두가, 예, 그쵸? 여행을 떠났다. 누가 새 장관이 되느냐는 모두의 관심이었다. 그 일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자, 사람. 그쵸? 사람을 나타내지 여러 사람, 여러 무리를 나타내는 명사로 쓰고 있고, 모인 인원을 모두 합하다, 모두 합하다. 저 뒤에 나오는 합하다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 그릇에 담긴 소금을 모두 쏟았다. 전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어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철수야, 어제 그를 만났니? 자, 이때 그는 뭡니까? 그 대명사죠. 철수야, 어제 그 사람 만났니? 이건 관형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 그치? 모양이 똑같은데. 자,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문장에서의 기능을 통해서 구분을 하면 돼요. 자, 철수야, 어제 그를 만났니? 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들은 누구였어? 체언이었어. 체언에 뭐가 있었습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때 그는 대명사라는 얘기고, 철수야, 어제 그 사람 만났니? 이때 그는 뒤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체언을 수식해주고 있다. 따라서 그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관형사라는 얘기야. 이렇게 봐야 돼요. 즉, 문장 안에서의 기능을 통해서 품사를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겠다. 알겠죠? 이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니까 반복 학습하기를 바랍니다. 자, 관계어과 독립어의 특성. 독립어는 혼자 쓰면 됩니다. 관계어는 앞말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알려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관계어는 조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조사는 세 가지.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격조사, 뜻을 보조해주는 보조사, 그 다음에 두 단어나 문장을 같은 자격으로 묶어주는 접속조사,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자, 그러면 흰둥이, 가, 도마, 밥, 을, 은 먹었니에서 가와 을은 격조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 도만, 은은 보조사에 해당이 된다. 마찬가지. 흰둥이가 밥을 먹었어. 가와 을은 격조사고요. 도만, 은은 보조사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 어디 봅시다. 패스. 네. 뒷부분은 모두 말동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가 볼 말이 있냐? 없네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을 통해서 이 품사 자기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자, 교과서 읽기 마치도록 합니다. 끝.